자, 20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합법 건물이 있는 농지는 농지가 아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이게 좀 우리 했는데.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지목이 뭘로 돼 있죠? 전으로 돼 있는데 350평이죠? 토지 지분 매각으로 나왔죠?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2억 7천에 시작이 돼갖고 지금 6,600까지 떨어졌죠? 이게 몇 년도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런 특수 경매 물건을 입찰에 들어가시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수강생들이 입찰에 들어가면 거의 단독 응찰이 됐었어요. 거의. 가끔 가다가 2대1. 조금 하면 3대1. 2대1, 3대1 단독 응찰. 50%는 단독 응찰이 됐어요. 이 당시만. 자, 이것도 자 보십시오. 지목이 전이죠? 네. 근데 여기 불법 건축물이 이렇게 있죠? 건물이 있죠? 건물 매각 제외죠? 네. 보면은 건물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땅이 토지 지분 매각이죠. 그러니까 지분이게 다도 아니고 지분이죠. 농지증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데다가 건물 주인이 따로 있고 여기 보시게끔 되면 대항력이 있는 전입자가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있죠. 건물 매각 최애죠. 토지 지분이죠. 김삼평소의 한 명 지분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할 자신이 없으면 이 차는 못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수강생이 이거를 낙찰 받았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6천 얼마에 들어가서 8천 얼마가 7천 얼마에 그 당시 받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낙찰 받게끔 하면 제일 먼저 농지증이 필요한데 이 농지증은 보면 여기에 건물이 4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있거든요. 4개가 있는데 그 4개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건축물 관리장이 있어요. 근데 이 건축물 관리 대장에는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보면 대지 면적이 없죠. 다시 말하면 옛날에 지어진 걸로 해가지고 그 건폐율과 용적률이 200평만 지금은 농지를 전용할 때 200평만 전용을 해준다는 것이 있었을 때는 이게 표시가 딱 되는데 그거 없이 집을 지었을 때는 이 면적이 안 나와요. 그냥 안 나오고 그냥 돼 있기 때문에 필지 전부 다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뭐야 660제곱미터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평이 있는 거 500평이 있는 것 중에서 660제곱미터면 200평만이라는 얘기인데 분할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례가 있고 그 뒤에 사례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죠. 근데 이거는 대지 면적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필지 전부 다가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이걸 가지고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낙찰 받게끔 되면은 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띄워서 어떤다 제출해라 이렇게 했더니 가서 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제출하니까 뭐라고 나면 부발업에서 해줬죠. 신청지는 사실상 대지로 되어 있어 농지법 제2조 1화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 임명서를 어떤다 반려합니다. 무슨 얘기 이해가 가셨죠?
이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이 깊은 얘기가 많아요. 보면 이게 보면은 이렇게 달려 있죠. 지목을 대지로 바뀌었죠. 뭐 이렇게 잘르게 해야 되겠죠. 뭐 이런 것인데 지금 나중에 이렇게 분할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우리 처음에 했을 때는 이게 분할되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나중에 낙찰을 받아갖고 이렇게 분할을 한 겁니다. 이게 분할을 했고 이것을 그 저기 뭐야 우리가 토지 지분만 샀잖아요. 네. 지분만 산 거를 나머지 지분권자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팔았는지를 이걸 얘기를 다 하려면은 한 3, 40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제가 집에 가서 그러한 내용은 따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목이 전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관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내가 보면 지목이 전이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건물이 준공이 났지 않습니까? 그럼 건물이 준공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가서 지적과에 가서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어떻게 한다? 집을 지었으니까 지목을 대지로 바꿔주십시오. 하면 바꿔줘야 되는데 건물 주인이 땅 주인이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야? 옛날 지목 그대로 있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지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하면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영농 계획서를 써야 되니까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농사를 안 지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었는데 거기다 왜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안 지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이 있을 때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농지증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격증을 해주는 거예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반려합니다. 하는 거죠. 근데 조금씩 보면 뭐 표현이 담당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집이 어떤다? 네 채가 있는데 이 네 채 중에서 요 집 하나만 건축물 관장이 있고 나머지 세 개는 건축물 관장이 없는 거예요. 없어도 같은 필지 내에 있기 때문에 같이 묻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 건축물 관리장에서 대지 면적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지 지분 매각으로 경매가 나온 겁니다. 토지 뭐예요? 토지 지분 매각입니다. 3,900에서 시작해서 2천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에 이것도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은 겁니다. 두 필지가 전부 다 전으로 돼 있죠. 전으로 돼 있는데 현황을 보게끔 되면 한 필지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죠. 근데 한 필지는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땅은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거거든요.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땅인데 여기 보면 산소가 있죠. 네. 산소가 있어도 이 필지 자체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지고 여기는 지목이 전인데 불법 건물이 없이 그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농계획서를 그대로 쓰는 거고 이건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보십시오. 귀야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및 반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 전은 반려로 나오는 거고 건축물이 없이 정식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현황이 있는 것은 발급.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등기 이전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네. 이것도 처음에는
담당자가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럼 마음대로 미발급 하라고 마음대로 해라고 이제 행정소송을 하려고.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럼 마음대로 하라고 사유를 왜 미발급 하라고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그냥 온 건데 나중에 가봤더니 교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봤더니요. 그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못 해준다고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더니요. 봤더니 이렇게 해놨네요. 처음에는 갔을 때 여기 건물이 있어서 못 해준다고 빵빵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226페이지입니다) 여기 지목이 얼마죠? 500평으로 지목이 전으로 돼 있죠. 전으로 돼 있고 5억 4,700짜리가 2억 8,200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니 2억 유정이가 2억 8천 얼마까지 떨어졌는데 여기는 경기도 용인시 초인구 포고구이죠. 제가 어디 산다고 그랬죠? 광주. 경기도 광주 산다 그랬죠? 여기하고 우리 동네하고 가까워요. 아주 가깝거든요. 제가 다 아는 동네고 내가 오기 전에 여기 앞에 용인에서도 한 5, 6년 정도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경기도 광주에서 한 20여 년 살다가 용인에 한 4, 5년 살다가 다시 광주로 왔거든요. 이 동네를 잘 아는데 이 동네는 무조건 그 땅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은 무조건 가요. 그건 뭐 가격을 제가 알죠. 뭐. 그러면 500평이면 100만 원 쳐도 5억이죠. 120만 원 치면 6억이에요. 근데 5억짜리인데 5억 4,700이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2억 6,800까지 떨어졌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무슨 문제냐면은 여기에 보면 이런 건물이 있어요. 이런 건물인데 이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만약에 이 집이 만약의 경우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면은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띄우면 됩니다. 근데 제가 가봤더니 옆에 큰 공장이 있죠. 이 공장에서 여기를 사무실로 쓰고 있더라고요. 결국 간판이 무슨 회사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농지증을 해줄 리가 없는 거예요. 원상복구 시키는. 제가 이거를 가지고 항공사진에 있나 하고 제가 국토지리정보원 가봤더니 86년도 항공사진에 나오더라고. 그 이전의 사진엔 이 집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언제인지 몰라도 86년도 근처, 85년이나 84년이나 그때 지어진 거예요, 보면. 집이. 사무실은 가서 어떻게 한다? 현장을 가봤더니 사무실을 쓰고 있고. 농지증만 받을 수 있으면은 한 2억은 벌 수가 있는데, 암만 봐도 농지증을 받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등기부 등본을 띄워봤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십시오, 여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낙찰돼 있죠? 날짜가 언제죠? 97년. 제가 항공사진 봤더니 집이 언제 있었다 그랬죠? 80년. 그러면 집이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경매로 낙찰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받았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농지증을 띄웠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 나는 보고 조사를 했는데 나는 농지증을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야, 다 돌아다니고 암만 봐도 농지증 방법이 없어서 오다가 할 수 없이 포기를 하고 오다가 제가 여기 면사무소 갔습니다. 포고부 읍사무소에 갔습니다. 읍사무소에 갔더니
산업계를 갔더니 산업계 계장님은 안 계시고 그 밑에 직원이 있더구만. 근데 내가 이거를 경매로 나왔다고 보여줬습니다. 경매를 보여줬고 여기 등기부 등본 보면 경매로 이렇게 낙찰됐다. 이렇게 돼 있다. 97년 이렇게 돼 있다. 항공사진을 보면 86년도에 돼 있더라. 집이.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73년 이전서부터 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농지증을 해준 것 같은데 먼저 해줬으니까 항공사진에는 안 나와도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이나 재산세를 옛날 수도 혹시 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한번 좀 알아봐 줄 수 있느냐? 이랬더니 그 담당자가 가만히 있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듣더니 아이 그런 거 없고요. 97년도에 그때부터 그 건물분 재산세 이문교 누가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고 있던 것이 97년도에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다? 건물분 재산세 내니까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아진 겁니다. 재산세를 냈고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뭐 냈던 건 없습니다. 재산세 내고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 내가 얘기했죠. 그럼 여기 등기부 등본에 보다시피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그러면 당신 위에 먼저 근무하던 사람이 누군가가 농지증을 해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경매라도 농지증을 해줬다는 얘기는 내가 보기에는 원상 복구 조건 말고는 농지증을 해줄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 담당자가 나를 그러더니 잘 아시네요. 잘 아시네요. 원상 복구 조건으로 농지증 해드릴 수 있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먼저 번에는 제가 농지증을 신청하러 갈 때 원상 복구 조건을 하면 사람이 살고 있는 걸 어떻게 원상 복구 시켜요. 그리고 나도 그 당시만 해도 원상 복구라는 것이 허물어지만 되는 건지 원상 복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걸로 인해서 원상 복구가 허물지 않고 양성화 시켜도 된다는 거 이걸로 인해서 내가 아는 거예요. 이거 원상 복구 조건으로 하면 되는지 잘 아시네. 원상 복구 조건을 해드리는 게. 그럼 내가 그럼 내가 이거 농지증 신청해서 원상 복구 각서 쓰면은 농지증 해줘요? 아, 당연히 해드리죠. 알았습니다. 이러고 나와서 이제 우리 수강생한테 추천을 해서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입찰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들어갔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농지증이 문제니까 만약의 경우에 낙찰을 받으면 바로 농지증부터 신청하십시오. 나한테 전화 와서 선생님 2등하고 500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래? 그럼 제일 먼저 가서 농지증하고 농지증 신청할 때 원상복구 각서 쓰면 된다 그랬으니까 원상부터 각서 쓰십시오 했더니 그런다? 원상복구 각서 쓰고 농지증을 어떤다?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이 있고 뭐 그거 한 것은 제가 따로 또 강의를 하게끔 되는데 하여튼 간에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원상복구 조건으로 각서를 쓰면은 경매는 농지증을 해준다 이런 겁니다. 일반 매매를 원상복구 조건으로는 안 해줍니다. 경매인 경우에는 원상복구 각서를 쓴다 그러면 해주는데 어떤 공무원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안 해주고 거주 안 하고 있을 때는 해주는데 사실상은 거주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거나 원상복구 조건이면 무조건 경매는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 행정소송하면은 거주하느냐 안 하느냐 따지지 않고 원상복구 조건 각서를 쓰면은 농지증을 다 해줘야 된다 판결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 여태까지 강의를 했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속이 탁 막혀요. 왜냐면은 경매는
낙찰받고 일주일 이내에 농취증을 내야 된다 그랬죠. 공매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 필요 없죠. 본인이 듣기 전에 못할 뿐이지 공매 낙찰 허가 받고 안 받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낙찰을 받아서 자기가 원상복구 시켜준 다음에 자기가 듣기 전에 가는 거죠. 공매는 일반 매매는 원상복구 시키고 난 다음에 거래해야 되는 거고 경매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거고. 아직도 그게 헷갈려요? 자, 다시. 일반 매매는 원상복구 하고 난 다음에 거래한다. 경매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거래한다. 공매는 원상복구 하고 난 다음에 등기 이전한다. 낙찰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공매로 잔금을 치렀어도 아직 제 거라는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걸 여쭤봤어요. 등기부 등본이 없으면은 팔지를 못할 뿐이지 돈 내면 주인이야. 팔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등기부 등본이 없으면 팔지를 못할 뿐이지 주인은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음 달에 강의하는 게 그거잖아. 등기부 등본이 없어도 파는 방법 가르쳐 준다 그러잖아. 그 문제는요. 그 임금 시효가 보면은 임금 또 다시 해. 그러니까 다음 달에 강의 들으면 다 알았습니다. 이게 원상복구를 하라는데 왜 원상복구 하지 않았느냐? 원상복구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뭐 불법 건축이라고 주인을 한 사람에서 행정소송 중이라. 그 다음에 판결이 나오고 나면은 원상복구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갖고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 했어요. 그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이제 원상복구 하라고 조건으로 이제 농취증을 주었어. 그걸 받아가서 이제 경매 이전 등기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등기를 하고 나서 만약 원상복구를 안 하면 읍면에서는 어떤 소송을 행정명령 내리고 그 제가 강의를 할 때 졸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농지는 영농 계획서를 제출한다 그랬죠. 원상복구 조건으로 원상복구 조건으로 내가 농지증을 받고 영농 계획서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건 제가 얘기했죠. 영농 조건으로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안 지면 공시지가의 20%를 과태료로 내린다 그랬죠. 원상복구 안 하고 농사 안 지었죠. 공시지가 20%가 과태료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뭐 누가 농지를 샀는데 뭐 국회의원 뭐 샀고 뭐 얼마 어떻게 했다 하고 뭐 했다 이렇게 나오고 뭐 누구 국회의원 또 그만두고 했잖아요. 농사를 안 지면은 국회의원 자리로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 농지의 20%가 과태료로 나오고 과태료 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팔면 되는 거야. 국회의원 그만두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그만두고 되고 국회의원 아닌 사람은 국회의원 그만 안 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안 지면 농지는 농사 경영 지겠다고 하는데 안 지면은 20% 과태료 낸다 이런 게. 그러니까 원상복구해서 농사를 지는 조건으로 농취증을 받았잖아요. 원상복구 안 했죠. 안 했고 농사 안 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0% 과태료 내는 거 아니냐는 얘기야. 그걸 자꾸 내가 분명히 그 얘기 했는데 음. 240.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은 다 돼 있는데 공무원이 게을러 가지고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것도 그냥 자기 다른 일 바쁘다 보니까 과태료를 못 매겨 갖고 문제가 되는 것이 농지법에서는 다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웃기는 게 공직에 취임하면 농사를 안 져도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 농사를 안 짓고 뭐 양산에 농지를 갖고 있다고 시비를 거는 그 사람들이 참 진짜 공부 안 하고 시비 거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무슨 정치 편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뭐 국회의원으로서 시비를 걸고 뭘 걸려고 하면 충분히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왜 저기 뭐야 농지는 사놓고 대통령이 농사 안 짓느냐. 농지법에 보면 공직에 취임했으면 농사 안 짓어도 된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죠. 그러면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라는 얘기는 등기부등본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건물이. 예? 건물이 등기부등본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 뭐야? 여기 보면 주택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지목이 전으로 돼 있죠. 전답이죠. 전답이니까 농지증을 제출하라고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건물이 있으면 사실상 대지죠.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쥐약께서 제출하신 농지 자격 증명 신청은 농지 취득 자격 발급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미비화 발급 하은이 어떻게 한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공무원도 있다 없다? 이것도 얘기가 길어요, 보면. 뭐 기냐면은, 낙찰을 받아서 나는 당연히 농지법적 농지가 아니다는 걸로 생각하고, 농지증 무시하고 그냥 했는데, 낙찰을 받은 수강생이 농지증을 안 해준다는 거야. 그 내가 내비로 갔어요. 등기부등본하고 갔어. 그래서 내가 딱 갔더니 농지증 받으러 왔습니다 했더니 건축물 과장 내놓으십시오 그러더라. 건축물 과장 없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등기부등본은 있는데 건축물 과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건물이 지어지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만들어지죠. 내가 얘기했더니 그렇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야지 건물 등기부등본 만들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은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다면은 낙찰자가 잘못한 거예요. 건축물 관리장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다고 해가지고 농지증을 안 해준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떤다? 불허가를 내놓고 우리 저기 뭐야 저거는 돌려받고 불허가 내놓고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농지증을 받아서 제출했거든요. 제출했더니 불허가가 난 거예요. 불허가 나서 왜 불허가 났냐 했더니 이 얘기입니다. 경매는 공평해야 되는데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는 땅을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조건으로 경매가 진행된 것은 불공정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이 매각 허가는 어떻게 한다? 불허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불허를 해놓고 한 몇 개월 후에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필요 없는 걸로 다시 내놨어요. 이해가 하셨습니까? 네. 자, 이번 것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죠. 토지도 지분, 건물도 지분입니다. 근데 보면 만선동 100번지는 어떤다? 2367제곱미터죠. 네. 여기 보면 2300제곱미터인데 이렇게 집이 있고 이게 농지가 있거든요. 건축물 관리장이 여기 보면 얼마로 나와 있죠? 660제곱미터로 나왔죠. 660제곱미터. 200평. 그러면 여기서 이분이 이것을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요만큼을 그러니까 요만큼이 뭐야? 대지로 바뀌어졌습니다 하고 어떤다? 잘라달라 그래서 여기 번지수 별도로 여기 번지수 별도로 있어야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목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 전부 다가 지금 뭐 된다? 전으로 돼 있고 대지로 돼 있는데 사실상은 일부는 전이고 일부는 대지인 거야. 사실상은. 그런데 우리는 건물하고 토지의 지분을 낙찰받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농지증을 지력한 겁니다. 여기 보면 쭉 이게 13분의 2, 3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십시오. 미발급입니다. 미발급. 현재 해당 부지에는 전체 중 일부가 건축물이 있어 이민자의 지분이 건축되어 있는 부분인지 농지 이용 행위가 가능한 부분인지 판단할 수 없으며 건축이 되어 있는 부분은 농지법상 농지이긴 하나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사용되고 있어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할 수가 없음. 저는 이거 당연히 농지증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낙찰받은 수경사한테 복구 농지증을 해주고 뭐 미발급이나 반려증이 아니고 그러면은 그 나한테다가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뭐 미발급으로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 그랬더니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출하러 갔는데 내가 이거 제출하면 저기 뭐야 입찰 먼저 그 뺀다. 야 제출하지 말아라. 사진 찍어서 바로 보내는 거 보고 네. 보내지 말아라. 어떻게 할까? 내버려 둬라. 내가 갈게. 그 다음날 내가 갔습니다. 근데 내가 봤더니 그 앞에 그 나이가 한 21살밖에 안 된 공무원이 여기 담당으로 있더라고. 걔가 농지증은 절대 못 해준다 이거야. 아니 건축물 관련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건물 지분이 있잖아. 이걸 가지고 농지증을 안 해준다는 얘기는 내가 생각하면 말이 안 되거든. 담당을 안 해준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저기 뭐야. 아니 그 뭐야 2층에 이제 양주 시청 이제 있는 그 시장실 이제 인가 해갖고 시장실에 가서 이제 시장한테 따지려고 그랬더니 시장 비서가 있다가 지금 시장님 저기 뭐야 그 외출을 쭉 안 계십니다. 그래 알았죠. 맞은편에 갔더니 부시장실이더라. 부시장실에 들어갔어. 네. 지금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시장 비서가 제가 보기에는 좀 머리가 시장 비서보다 부시장 비서가 좀 낫더구만. 지금 회의 중이신데 바로 뵐 수가 없으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면담 시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먼저 알아보자. 그 내가 이걸 가지고 농취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가만 그 들어보더니 그 여직원이 그러시다면은 이런 거는 우리 부시장님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실이 있습니다. 감사관님한테 얘기하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감사관님 그 얘기하십시오. 감사관님 불러드릴게요. 좀 그러니까 이제 감사관이 오더라고. 난 이제 그래서 이제 감사관이 있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얘기가 안 되면 이제 감사관실에 이제 감사관하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면이나 읍사무소에도 얘기가 안 되면은 시청에 감사관실에 가서 찾아가서 얘기해야 된다는 걸 내가 그때 알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한 서너 번은 이제 감사실에 갑니다. 감사실에 가가지고 이거 이렇게 됐는데 이거 농취증을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보더니 잠깐 기다려보세요. 감사관이 어디다 전화를 하니까 올라오는데 아까 그 남자 쫄다고가 오는 게 아니라 책임자고 얘기하십시오. 그러길래 내가 여기에 어디가 농지인지 모르고 어디가 대지인지 모른다고 하는데 그럼 자 보십시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집도 여기 지분으로 낙찰 받았는데 집은 이쪽에 있고 땅은 저쪽에 있는 거를 전용을 지분으로 받는 사람은 받느냐. 건물과 땅을 같이 지분으로 받았다면 건물이 있는 땅은 건물이 있는 땅이고 넘는 건 넘는 거에 농지를 받은 거 아니냐. 이걸 가지고 농지증을 안 해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감사관이 그 얘기가 맞지 않냐 했더니 내려가십시다 그러더라고. 내려가십시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내려가십시다 하더니 자 이렇게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 겁니다. 농지취득 미발급은 그대로 마찬가지야. 농지 취득을 신청한 토지에는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있어 지목을 대지로 미변경한 상황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660제곱미터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님. 미발급 사유. 신청 대상 농지는 농지법 농지취득 발급으로 규정에 의거 신청인 김경수가 농지 취득을 신청한 농지에는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등재되어 있어 허가자가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지 않은 사항으로 판단되어 전체 면적 중 주택 허가를 받은 66제곱미터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님을 알려드리며 농지 취득 자격 발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제출했죠. 아까 논란하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또 불허가. 다시 말하면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서가 필요하지 않은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조건으로 경매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어떤다? 공정하지 않은 경매다. 그러니까 불허가를 하고 처음부터 농지취득 자격증서 없이 어떤다? 다시 경매를 진행한다. 이렇게 가게끔 된 겁니다. 1367 중에 660을 제외한 부분은 농지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발급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 부분은 뭐 농지가 아니니까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두고 나눠서 해줬어요. 근데 이제 번지수가 없다 보니까 그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쉽게 얘기하면은 핵심은 그거잖아요. 농지증을 받자는 것이 아니라 불허가를 받았을 때 입찰 보증금은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논산 것도 입찰 보증금 돌려받고 이것도 입찰 보증금 돌려받고 그쪽에서 말하면 공평하게 농지증 없이 다
다시 경매 다시 시작하겠다. 할 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는 아까 봤을 때, 이렇게 불허가를 내지 않고,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해갖고, 경매는 그대로 진행된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농지증이 필요 없는데 농지증이 있는 걸로 했으니까 잘못된 거다. 전부 다 불허가라고, 처음부터 경매를 다시 집어넣겠다. 이렇게 간 것도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담당 공무원이 여기 경매를 당하는 사람하고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불허가를 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냥 농지증이 필요하지 않은, 그 미발급, 반려 해갖고 그냥 경매가 그대로 진행되는 거. 이 정도의 관료주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죠. 이런 정도는. 제가 먼저 회의 때 얘기했죠. 너 손가락만 해도 벌떡 일어난다.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매각각 불허가 결정 이렇게 났죠. 그러니까 반려증이 제일 증명서 발급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뭐 반려증이 좋고 미발급이라도 첫 번째 미발급보다는 두 번째 미발급 사유가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도 반려증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 담당자가 미발급으로 했는데 내가 왜 미발급을 하냐고 따지질 않아서 그렇지만은 원래는 반려가 맞는 거예요. 미발급이 아니라. 그러니까 농지취득 자격증 지침에 보면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려로 하고 미발급인 경우에는 발급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미발급이면 입찰 보증은 뛰는 거고 반려증이면 돌려받는 거예요. 내용이 그런데 이제 제목을 미발급이라고 해놓고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담당자의 저기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요구는 내가 가서 따지니까 그냥 이 미발급은 그대로 해놓고 내가 가서 입찰 보증금 돌려줄게 해줄게 너 그만 따져 이 얘기란 말이야. (28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토지만 매각으로 나와 있죠. 지목이 뭐죠? 답으로 돼 있죠. 이 집이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목이 전, 답, 과손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법원에 있는 공무원이 관할 행정처에다가 우편으로 질의를 해요. 이런 것이 토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냐 하고 물어보면은 담당자가 발급이 필요한 농지다 하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 조건으로 집어넣고 경매가 진행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다 그러면 지목이 전답 과손이라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경매가 진행이 돼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불법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요건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낙찰을 받았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그냥 등기 이전이 된 겁니다. 그럼 그게 그 농지증에 해오라는 얘기 없으면 뭐 가서 문서 찾아가서 뭐 반려증이니 뭐 이런 했었 다시 말하면 경매 조건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들어가야 되는데 경매를 진행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들어가는 조건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잔금 내니까 등기 이전 해주더라 이러니 사실은 이거를 내가 이거를 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 담당자하고 이거를 건물을 양성화를 시키자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이 담당 다 이렇게 보더니 야 이건 농지인데 어떻게 이거를 원상복구 조건도 없이 농지 취득 자격증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경매를 진행시키게 해놨지? 그러니까 그 하여튼 전임자가 잘못한 거예요, 나 보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담당자가 집이 있으니까 무심코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거를 보지 않고도 아, 이거는 그냥 건물이 있으니까 농지증이 필요 없다고 답변을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착각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은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제출하게끔 되면은 뭐 반려증 뭐 이렇게 해서 해주기도 하고 하는 일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 그 담당자가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담당자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경매로 진행되면 등기 이전을 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경매가 진행됐기 때문에 농지증 없이 등기 이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항상 보면은 그 매각물권 명세서를 이렇게 보게끔 된 지목이 다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매각 거기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내가 반드시 확인해 봅니다. 근데 지목이 전답 과선으로 있어도 농지증이 필요하다고 적어놓은 곳이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지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안 적어놓은 것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가끔 있어요. 맞아요.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지산리하고 토지만 매각으로 나왔죠. 건물 매각이 평택시 현덕면 여기가 이때가 지금 2014년도 이때도 여기 평택이 한참 뜨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기 현덕이 여기가 저기 뭐야 그 유원 뭐 저거 뭐 공원 뭐 이거 만들고 저쪽 앞에 다리 지금 새로 놓고 뭐 이럴 때 이게 한참 뜰 때입니다. 이것도. 그죠? 자, 지목이 세 필지죠. 세 필지인데 대지가 두 필지고 한 필지는 전이죠. 네. 근데 한 필지 전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건물은 전부 다 매각 처해죠. 건물은 매각 처해인데 건축물 관청이 없어요. 자, 그러면 자 보십시다. 두 필지는 대지고 한 필지는 전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가 잘못 적어놓은 것 같아요.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요것은 전으로 돼 있고 요거하고 요거는 대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담당 공무원이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대지로 만들고 요걸 전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필지 적는 거를 내가 그 당시에 실수한 게 아닌가 싶어서 요렇게 두 개는 요거 두 개는 대지 요거는 전으로 돼 있는데 이 전에 뭐가 건물이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이. 그러니까 이 번지수로 농지증을 띄어야 되는데 건물이 있으니까 농지증 농사 제일 못해요. 그러니까 농지증이 해줘야 안 해줘. 안 해준 걸 내가 왜 골랐어? 지구 단위 계획으로 돼 있죠. 지구 단위 계획이고요.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가 얘기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런 경우에는 보면은 개발이 결정돼 있는 땅은 그러니까 농사를 안 줘도 된다.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영농계획서에 없이 어떻게 한다? 할 수 있는 것이 보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있고 주거개발 진흥주거로 만들어놨죠, 여기요. 네. 이렇게. 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농지증을 그냥 없이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이거는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자, 보십시오. 감정가격이 3억 3천짜리가 1억 6,900까지 떨어졌는데 우리 수강생이 2억 주고 산 거예요. 경매 사건에 보면 비고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문 면장의 회신서에 의하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 농지나 발급이 불가한 농지라고 회신홈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절대로 농지증 못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다?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학교 요 앞에가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바닷가예요, 바닷가. 그러니까 장목 거제 장목항이라고 있어요. 장목항이. 네? 장목항이. 그 장목항에서 도로를 끼고 한 앞에 다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집이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앞에가 이게 뭐야? 이게 다세대인가 그래요, 보면은. 요 뒤가 학교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이 이게 이제인데 우리가 낙찰을 받은 것이 뭐냐면은 326번지 요거 이렇게 세 개입니다. 세 개고 여기 보면 가운데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 여기에 보면은 국어가 있어요. 국어. 여기 보면 여기에 뭐냐면 국어예요. 근데 건물을 이렇게 짓고 있죠. 네. 여기 건물이 있죠. 네. 근데 요거 두 개는 대지고 요거는 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건축물 관리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 건축물 관리 대장이 이쪽 번지수에 있는 거야. 이 건물이 실질적으로는 이쪽으로 옮겨와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여기에 있는 걸로 돼 있어 이렇게. 근데 현황은 여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을 짓는다고 지었는데 식량 안 하고 봐서 여기다가 집을 짓다 보니까 여기 전에 이 집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증을 안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거는 농지증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 판단에는. 그래서 제가 낙찰받아서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떻게 했나? 행정심판 청구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을 한 거예요.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는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다른 게 뭐예요? 한쪽은 법원에서 하고 한쪽에는 행정심판은 그 행정기관 위에 관리들이 하는 거고 소송은 법원. 판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데 제가 행정심판을 해보면은 행정심판인 경우에는 저기 막 가제는 개편이야. 그래서 가능한 웬만하면 트집을 잡아서라도 어떤다? 네. 이거 먼저 보내. 그럼 내가 행정심판 청구를 한번 해서 처음에 짓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네 얘기는 다 맞다. 다 맞는데 행정심판법에 어긋나게 행정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기각한 거야. 그 다음서부터 내가 행정심판을 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바꾼 겁니다. 맨 처음에는 행정심판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안 해주는 게 잘못됐으니까 해줘라. 어떤 조건으로? 원상복구 조건으로. 그럼 원상복구 조건이라 하면 나는 나 같았으면은 여기 있는 건축물 관리장을 이쪽으로 번지수에 있는 걸로 옮겨가지고 이거 건물 그대로 놔서 이거를 대지로 내가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국어는 좀 허가를 받아서 불허까지 받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내가 물어본 대로 그대로 했으면 내가 보면 한 2, 3억 이상을 벌었을 텐데 얼마 있다가 그 얘기가 없어갖고 어떻게 됐나 이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나 가봤더니 싹 헛물어버렸더라고. 진짜 원상우. 번성복 빼버렸더라고. 근데 내가 그거 보고 내가 가슴이 아팠어. 참 이게 근데 그래갖고 바로 팔고서 뭐 그래서 원상 복구 팔았더니 뭐 5천만 원 남았다고 뭐 나한테 뭐 인사한다고 하길래 내가 아이 잘했다고 그냥 그러고 말았지만 내가 가슴이 아팠어. 쓰렸어요 아주. 야 이거 이쪽으로서 이걸 대지로 만들고 여기 불화까지 다 받고 이걸 참 이게 아주 좋았던 땅인데 겨우 그냥 한 5천만 원 더 먹고 그냥 던져버리다니 이런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참 희한하게 보면은 내가 가르쳐 준다고 10만 원 달라고 그러면 비싸다고 그러는데 자기 못 모르고 딴짓을 하면서 몇억 10만 원을 버리는지는 자기는 몰라. 근데 그 그거 같은 거 불안을 잘 해줍니까? 해결 같은 거. 토지개발 완 강의를 들으면 그거 나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할 겁니다. 그거도 잘 해줍니다. 맨 마지막에 여기 보시게끔 되면 가평군 사량면 화곡리 이렇게 돼 있죠. 네. 여기 보게끔 되면 영농여권 분리농지로 돼 있죠. 영농여권 분리농지는 뭐 한다 그랬죠? 제가 농사를 안 지어도 된다 그랬죠. 예.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의 발급 조건이 뭐죠?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영농계획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런데 영농여권 분리농지는 뭐를 안 해도 되죠? 영농계획서. 영농 안 해도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들었나? 영농계획서를 없이도 농지증을 해주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맨 마지막 시간에는 뭐냐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종류별로 제가 얘기한 거죠. 73년도, 그 다음에 항공사진, 현황이 건축물 관리장이 있을 때 이런 그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다 갖고 이제 그 종류별로 이렇게 해서 불허가가 났었고 일부는 농지고 일부는 대지였을 때에 지분으로 됐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이렇게 했고 아까 건물 등기부 등본은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거 뭐 이렇게 종류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보게끔 되면은 이 최악의 경우가 낙찰은 지껏 받아놨더니 불허가 나갖고 처음부터 경매를 다시 진행한다. 이러면 참 맥 풀리는 거예요, 보면. 그냥 맥 풀리는 겁니다. 자, 오늘의 농지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끝마치는 걸로 하고 12월 달에는 뭐 한다 그랬나? 토지 개발이죠. 토지 개발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일 먼저 산지 전용, 농지 전용, 개간허가. 그러니까 조금 아까 여쭤보셨잖아요. 임야를 농지로 만드는 방법. 임야를 농지로 만들면 임야 대체 산림 조성비는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평당 농지로 만들면 공시지가의 30%다 보니까 나중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 훨씬 더 어떤다? 돈을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또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언제 그런 거를 농지를 언제 전으로 바꾸고 개발 허가를 받느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산 땅에 산소가 있다. 그랬을 때 산소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느냐. 산소가 있을 때 가격이 떨어져서 사서 산소만 없애면은 온상 가격이 되지 않습니까? 산소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무허가 건물 양성화, 무허가 건물 거래 방법, 건축허가 용도 변경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12월 달에 4번에 걸쳐서 하고 금요일 마지막 금요일이 31일인데 31일 날에는 강의 안 하고 4번만. 이게 바로 원인가요? 그건 아니고 할 때는 투.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토지개발 완화할 겁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